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들어가기 앞서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평화와 건강이 가득하기를 일단은 기원 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초반에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자욱하더니 이후에는 날씨가 굉장히 화창한 날씨가 연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 참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고요. 밖에 날씨를 보니까 한 1, 2주 있다가 보면 새싹도 나고 꽃도 피고 기온도 올라가면서 봄이 바로 찾아올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최근 연휴 전 국내 증시 흐름을 놓고 보면 사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제 플로우를 전달 드릴까요? HD 현대 건설 기계를 처음에 추천을 드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마트 그리고 CJ 대한통운이 막 폭등하는 등 어떻게 보면 이때도 이런 말을 저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못난이 주식들의 이 강세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좀 하게 될 정도로 이런 종목군들이 지난 한 주에 많이 올랐죠. 여기에 이제 상법 개정의 힘에 의해서 KB 금융지주와 먼저 움직였던 게 미래에셋 증권이 먼저 움직이고 사실 삼성전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미증시 영향에 의해 급락을 했다가 삼성전자가 급락했고 신고가를 쳐버렸죠. 이 과정 속에서 신고가에 올라온 섹터가 사실 극히 드물었습니다. 극히 드물고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치면서 국내 코스피 지수도 결국은 5,507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등 결국 5,500포인트의 파킹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 파킹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금융, 지주, 보험, 생명이라는 종목군들이 대거 상승하면서 만들어낸 부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판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이 썩 관심 갖고 많이 보유하고 매매하지 않은 섹터에 많이 몰려 있었을 가능성도 저는 높았을 거라고 약간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한 주간 시장에서 비 시장 인기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이런 쪽에 굉장히 뜨거웠던 한 주였습니다. 또한 순환매 관점도 많았죠. 안 좋았던 종목들이 이제 좋아지는 이 내수주들의 강세가 있었고 건설도 마찬가지며 여기에 상법 개정이라는 대명제 하에 배당 소득 블랙아드의 등등 이슈로 KB가 그리고 증권주는 거래 대금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가능했는데 여기에 이제 불을 뿜어 버릴 수 있게 도와줬던 게 대신증권의 지난 목요일 날 자사주 18%라는 규모의 소각이 불러일으키고 여기에 더한 4천억의 감액 배당이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의 기대를 다시 한번 키웠던 하루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요일 시장은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였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지난 금요일만 놓고 보면 정말 금융과 증권과 이런 종목군들이 대폭등을 했던 하루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전날 수요일 날은 하나생명을 저희가 배팅을 했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부국증권을 배팅을 해서 사실 아침에 부국증권 그러니까 시간 내에서죠. 목요일 날 올라올 때 좀 팔고 아침에 추가 상승할 때 폭등할 때 그냥 다 팔아버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더 이상 공략을 못했는데 금요일날 좀 아쉬웠어요. 특히 미래에셋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붙으면서 6만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있을 때 충분히 따라 붙어볼만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되게 아쉬웠던 게 미래에셋 증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의 그동안의 밸류는 당연히 스페이스 X로 일단 촉발된 주식의 상승에 더해서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슈로 한 방 더 올라갔죠. 여기서 한 방 더 올라가면 단기 고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만큼 종목군들이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금요일날 증권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지금부터는 약간 또 조정 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는 당연하겠지만 연휴를 앞두고 차익 매물도 있었을 것이고 그동안 나스닥 지수를 보면 4일 연속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은 소프트웨어발 이 우려감이 사실상 이 빅4의 주가를 짓눌렀고 나스닥 차트를 이따 한번 보겠지만은 이렇게 있는 120평선을 한번 깼는데
다시 올랐다가 다시 빠지면서 이 저점을 이탈하고 다행히 여기에 딱 걸려 있죠. 오늘 밤이 굉장히 미국 시장에게는 좀 중요한데, 엔비디아가 또 메타와 대규모 계약을 했다라는 이슈로 올라오다가 받고 떨어졌을 때, 만약 이 저점을 깨지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해야 되겠죠. 매수를 하더라도 비중을 줄여서 보긴 해야 된다. 왜? 지금의 시장을 완전히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의 시장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관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장의 등락보단 성장의 방향성과 시나리오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은 일정 물량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봐야 되죠. 어차피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가운데서 성장이 뒷받침되고, 소프트웨어와 반대편에 있는 하드웨어는 여전히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섹터라고 하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반등의 힘이 더 강할 것이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조금씩 사는 거고, 많이 올라왔을 때는 사지 말아야 되겠죠. 떨어질 때 조금씩 사 모은다. 이 관점으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악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이슈를 동반해서 보통 나오게 되는 거죠. 작년 2월 달에 시장은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 대폭락은 뭐였습니까? 관세예요, 관세. 관세 플러스 딥시크발 이슈가 더해지면서 관세도 있었는데, 이것도 없다가 생긴 일이었죠. 없다가 생긴 일이었고, 딥시크도 없다가 생긴 일입니다. 지금 시장에 없다가 생긴 새로워진 악재가 뭘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소프트웨어발 이슈로 이게 그렇게 떨어질 악재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 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면 모를까, 그 새로운 우리가 모르는 혹은 굉장히 느꼈을 때 신선하게 느껴질 악재가 나왔을 때는 시장에 충격은 줄 수 있다. 그 충격이 주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두고, 변하지 않은 것은 삼성과 닉스의 실적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더 높아질 것이다, 반도체가 대폭락을 한다, 받는다. 그리고 금융, 증권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죠. 거래 대금도 많이 올라왔고 고객 예탁금도 많이 올라왔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과 3월 정기주총에서 발표될 이 상법 개정 전에 선제적으로 찾아줄 대규모 소각하는 기업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경영진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떨어지면 받아보겠다, 이런 관점들. 그 다음에 정부의 코스닥 부양 의지,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아직 배고프신가 보다, 왜 코스닥은 못 올라가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연기금의 자산 배분 전략이 실적으로 계속 이슈화되고 있다라는 관점과 더불어서 3월 이후에 코스닥에 그냥 ETF뿐만 아니라 액티브 ETF가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관점 등을 생각을 해보면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거죠. 시장은 단기 매매와 스윙, 투자 세 가지 관점에서 분명 봐야 됩니다. 단기 매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당일 대금이 쏠리고 강한 종목 안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1등 종목에 배팅하고 대응하면 됩니다. 종배도 마찬가지예요. 이슈가 이어지고 했을 때는 보는 거죠. 또 종배의 관점에서 급락을 하더라도 급락이 이슈가 이어진다면 누르면서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종가 매수 전략이 되는 겁니다. 시장은 아주 그냥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심플하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금 가이던스가 높고 계속 올라가는 증권사의 이 장밋빛 전망 속에서도 어느 순간에 되면 삼성전자는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분명히 박스권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박스권이 들어가게 되면 시장은 뭐가 움직일까요? 다시 코스닥이 움직이겠죠. 수익률을 쫓아가겠죠. 딱 그 시점에 많은 게 변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오늘 밤에 미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하는 내용들에 하에서 또 내일 국내 증시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방송은 참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5,500 시대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자, 삼성의 신고가와 반도체, 금융증권 순환매, 연이후 시장 여러분들 등락보단 성장의 방향성과 시나리오 관점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를 보면 양시장 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상태에서 코스닥은 무려 1.77%, 코스닥 150은 마이너스 2%로 사실은 하락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에서 마감되었습니다. 연휴가 끝난 이후 니케이는 1.4%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최대 110조까지 늘어났다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만 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신용잔고가 후덜덜 합니다. 신용잔고가 많다.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자, 연휴 기간 미 증시는 혼조세라고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고 AI 소프트웨어 하락 공포는 지속되는 가운데 특별히 큰 반등의 흐름은 없었으며 나스닥 기준 122평을 하회하는 상황에서 지수가 역배열 상태인데 이 상황을 바로 돌려 세울 것이냐가 나스닥이 기로에 있는 모습입니다. 소프트웨어 단과 하드웨어, 메모리 단을 비교하면 여전히 하드웨어 단이 돈을 쓸어가고 있으니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연휴 사이 메타의 엔비디아 GPU 계약 이슈에 엔비디아가 시간에 추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게 내일까지 이어진다면야 내일 증시는 하락폭이 제한될 것이고 아니라면 약간 밀리면서 일단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엔스로픽 CEO 메모리의 병목보단 전력 부족을 훨씬 우려하는 모습에 전력 인프라의 필요성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기업들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란 점, 즉 AI 발전의 수혜를 메모리, 전력 인프라, 에너지로 설정하고 조정 시 이쪽은 AI 쪽 진영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 계속 큰 틀에서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현재 AI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흐름 속에서 엔스로픽 CEO가 많은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네, 승자 독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AI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 이 글로벌 빅테크들은 여기서 멈추면 노키아가 나이키가 될 수 있다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국내 증시, 미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삼전이 지수 버팀목 역할을 해줬고 거기에 3차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류과세, 대신증권의 자사주 소각이 불러온 고자사주 보유 기업들의 추가 급등이 코스피 지수를 버티게 했으나 코스닥은 힘없이 밀리고 하락 종목수도 많은 상황으로 코스닥과 코스피가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도체는 3전에 P5 평택 P5가 6개월 앞당기는 이슈가 생겼는데요. 여기에 마이크론의 2천억 달러 베팅 등 증설 이슈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플이 미국 YMTC, CXMT와 협상을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연휴사에 지금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이슈는 반도체 가격의 민감도를 약간 올리는 이슈로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호재로 볼 수는 없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금요일 3전의 추가 상승, 노무라의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을 245조로 대폭 올렸습니다. 샌디스크 낸드의 실적을 근거로 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해보고 있는데요. 추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현물 가격과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와야 추가 상승 여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다 확인하고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수기로 계산해서 보는 1분기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현재 1월까지 봤을 때는 33에서 35조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단순히 이제 3분 딱 1월달 삼성전자의 그 수출 데이터를 그냥 곱하기 3 한 수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분기 대비해서 약 60% 정도, 60에서 65% 정도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노무라가 써낸 245조를 근거로 했을 때 매분기 최소예요. 최소 60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와야 245조입니다. 혹은 70조가 나와야 되는 거죠. 70조가 나와야 되는데 이 논리가 추가로 나와야 됩니다. 뭘 근거로 했는지 그거를 밝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잘 봐야 되는 이슈예요. 그리고 반도체는 작년에는 참 EUV 쪽을 저는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SNS택이 그리고 FST. 근데 여기도 EUV 첨단 공정의 이 지속적인 증가의 내러티브가 숫자로 찍히는 거죠. 올해는 새로운 제너레이션을 계속 연구하고 봐야 되겠죠. HBF, HCB 하이브리드 본딩과 HBF 쪽에서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종목군들 숫자 지키는 쪽하고 이 꿈을 가진 쪽하고 두 개를 나눠서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왜?
대박은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HBF 쪽은 네오셈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HCB는 하나 비전을 기준으로 조정시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3차 상법 개정 및 자사주 이슈 3월 정기 주총 시즌입니다. 뭔가 나올 분위기에 일단 대신증권이 한번 쐈죠. 대신증권에서 먼저 이게 싸면서 목요일날 NXT에서 폭등하고 아침에 빠졌다가 부국이 폭등하면서 저도 부국 가지고 있다가 폭등할 때 추가 사서 올라올 때 전략 매도를 때리고 일단은 마무리를 쳤는데 미래에셋 또 갭을 상당히 높게 뜬 상태에서 20%나 올려버렸기 때문에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뭐 배팅을 하라 마라 할 구간은 아닌 거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조정시 또 관심 갖고 또 시장에서 관심도가 멀어지게 되면 또 다시 한번 지켜보는 정도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쪽은요 왜 지켜봐야 되냐면 혹여나 미국의 기술주라든지 나스닥이 급격한 하락이 만약에라도 나온다면 국내 이슈로 좀 버팀목이 될 만한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또한 동시에 이 3월 정기 주총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지주사 쪽에서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한두 개 정도 있어요. SK와 롯데 지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따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미 순환이 뭐 보험, 증권, 뭐 상법, 지금 금융 다 터져가지고 이런 쪽으로도 만에 하나 순환매가 터진다면 관심 가질 수도 있겠죠. 관심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열어놓고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원전과 에너지와 인프라를 보면 금요일날 SMR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미국에서 사실 뉴스케일과 오라클이 급락을 하면서 국내가 하락 출발했는데 바로 좀 빠르게 좀 올라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매수에 힘입어 좀 올라왔는데요. 장중에 거의 10만원 돌파할 뻔했다가 시장이 좀 빠지면서 같이 밀렸는데요. 언제든지 돌파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주는 계속 지켜보면서 추후 돌파를 할 때 그때도 다시 따라붙기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정시 당연히 대장주 위주에서 봐야 되겠죠. 실질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 BHI가 되는 거고 세력주 관점에서는 우리기술과 한전산업인데 지금 종종 뭐 오르비텍이나 종목군들 돌아가면서 좀 올라오는데 대장주 위주에서 종목을 보는 게 좀 더 유리할 겁니다. 한국전력도 지금 올해 영업이익 15조를 보고 있어요. 작년 영업이익 15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쉽게 죽을 종목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과 조선수 쪽은 최근에 저도 언급을 잘 안 합니다. 이쪽은 몇 년간의 상승 이후에 추가로 엄청나게 뭐 이벤트성으로 강한 게 좀 제가 볼 때는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딱히 볼만하지 않을 것 같고 우주 쪽은 금요일 날 갑작스럽게 스피어 막 폭등시키고 하는데요. 조정을 좀 보이면 보면 어쩔까라는 생각 정도 있지 급하게 추격할 구간은 아니다. 로봇 쪽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날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중국의 춘안 때 유니트리가 공연을 했는데 너무나 완벽하더라. 로봇의 발전의 속도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중국의 스타트업이 이 딥시크 마냥 오픈소스를 풀어버리는 이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라는 거. 빠른 발전을 시장에 만들 수도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좀 주게 만들었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이건 장 열려봐야 알 것 같네요. 자, 종목군들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고 당연히 나스닥 증시 나스닥 시장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난 금요일날 이제 목요일이죠. 우리나라 시장으로 목요일날 나스닥 시장이 되게 이제 기로에 쓴 상태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때까지는 122평선 위에 있었던 시장이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60일 이평과 50일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꺾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우상향 기조를 보였고 지금은 꺾일 수 있는 구간에서 역배열이죠. 역배열. 122평선이라든지 역배열은 아닌데 여기서 지수를 강하게 빠르게 돌려 세워줘야 되는 자리에서 만약에 못 돌리고 2300포인트에서 맞고 뭔가 새로운 악재가 발생해서 미증시가 빠지게 된다면 약간은 좀 재미없는 장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빨리 돌려줘야 되는데 약간은 좀 불안한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고 좀 약간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우려감이 미국 시장에 있구나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뭐 보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때 대규모 ETF 자금이 들어오면서 일단 지수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기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빠져도 1050포인트에서는 지지를 할 것이다. 연봉상으로 보면 그간의 장기 박스권을 일단 뚫고 올라온 상태에서 월봉에서도 의미 있는 기준점이 돌파된 상태이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보다는 지지 이후의 반등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코스닥은 여기에서 빠지더라도 계속 이평선이 올라오면서 지지를 받을 개연성으로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무래도 주 4일 동안 지수가 재미가 없다 보니까 좀 그랬고요. 21선과 지수의 이격을 좁히는 그런 구간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매우 강합니다. 매우 강해요. 이 저점 찍고 나서 일주일 동안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8%가 올랐어요. 8%가 엄청 오른 거죠. 지수가 8%가 올랐으면 글로벌 1위 상승을 보였던 하루였기 때문에 다소 다음 주에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제한된 지수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시장을 다 했냐라는 말은 주간 단위에서 그동안 삼성전자 올라도 10%대 급등을 해도 10%대였어요. 계속 삼성전자가 주간 단위로 이렇게까지 급등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주 13.29%, 고가 기준으로는 14.5%이기 때문에 최대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주간 단위에서 최대 상승폭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여기서 더 가더라도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삼성전자의 박스권이 어디서 그려질까?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떨어지더라도 계속 21선을 타고 가는 흐름일 것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제 대형주 매매를 할 때는 이 볼린저밴드 하단 만약에 조정받아서 볼린저밴드 하단에 온다면 계속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강하기 때문에 코덱스 ETF는 다 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월요일날 그 엔비디아의 이 메타 대규모 계약이 이슈가 돼서 혹여나 삼성전자 좀 쉬고 SK 하이닉스가 그 이슈로 돌파가 나오는지 정도는 그냥 체크하고 월요일날 봐볼 것 같고, 하이브리드 본딩 이야기를 했죠. 하나비전이라는 종목 최근에 올라왔다 좀 비비를 거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떨어진다 하면 하단에서 분할 매수로 해서 올해 계속 끌고 가는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오셈 HBF 검사 장비인데 조정을 받겠죠. 시장에 빠지면 조정을 받을 건데 이 선 하나 그어놓고 뭐 14,000원 이런 구간들 내려오면 분할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도 지금 견조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연봉상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월봉상 확실하게 돌파를 해놓고 직전 고점 구간인 32,300원 구간이기 때문에 하락시 분할 매수 관점에서 계속 지켜봐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 정도 종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밖에도 충분히 뭐 종목군들 많을 것 같은데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일단 대량의 이 프로그램 매수와 함께 돌파 시도가 나왔어요. 시장 영향에 의해서 빠졌다면 아침에 밀리더라도 다시 감아 올리는지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에너지 이슈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돌파 흐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BHI도 마찬가지로 이런 윗구간이 돌파가 되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주고, 만에 하나 조정이 보이더라도 분할 매수로 보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하나생명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연속적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추가 상승보다는 또 주가의 되돌림이 좀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보여주고, 이렇게 돌파했던 지점까지 좀 떨어지게 되면 그때 약간 관심으로 넣어놓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증권이 대규모 자사주 소각 이슈와 함께 금요일날, 그러니까 프리장에서 이미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본장에서는 갭 뜨고 밀려버린 거죠. 갭 뜨고 밀려버린 건데, 이거를 만약 하나 돌파하고 더 올라간다면 자사주 소각을 향후 할 종목군들이죠. 아직 대신증권은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거고, 신영과 구국은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이 주가가 더 올라가면
네, 나머지 기업들이 더 올라갈 건데 그렇지 않으면 자사주 소각 이슈만으로는 추가적으로 이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스페이스 X발 이슈로 상승은 뭐 여기까지 했다라고 치고요. 56,000원까지 금요일 날 미래에셋 증권의 추가 상승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건데 증권주 퍼가 50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 번 더 올라가면 이 퍼를 기준으로 도대체 얼마를 받아줘야 될지 약간 조금 머리가 아픈 기업이 좀 됐습니다. KB 금융 같은 게 한 13배 정도 되기 때문에 글로벌 평균 정도 조금 높게 있는 거고 미래에셋은 이제 로빈후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의 로빈후드 정도 이제 밸류를 넘어서는 초성장주 밸류를 받아버렸다. 즉 위로 사지 마라. 위로 사지 마라. 이렇게 전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K와 롯데 지주가 있는데요. 일단 이 자사주가 좀 많은 지주사들 가운데 롯데 지주가 자사주 비중이 27.5%가 됩니다. 대신 이제 뭐 이익이라든지 이런 퍼포먼스 측면에서 조금 약한 게 약간의 흠인 것 같은데 롯데지주가 이 박스권 상단을 일단은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그러니까 목요일날 추가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대기업 지주사 자사주 많은 기업의 단기 순환매를 만들어 주는지는 일단은 체크를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움직이는 섹터 자체가 이쪽이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용으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밤 예를 들어서 미증시가 빠진다. 같이 밀렸는데 올라와서 좀 더 끌어올라온다. 거래대금 많이 붙여준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딱 그 정도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딱 그 정도 관점에서. 그리고 시장이 빠지게 되면 뭐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은 대 ETF의 시대입니다. 지난번에 하락할 때 이 구간에서 좀 잡았었고요. 올라올 때 일부 좀 팔고 좀 보고 있는데 21선을 일시적으로 하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회하게 되면 ETF를 일부 또 잡아놓고 가는 전략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빠지면 ETF를 좀 잡아라 라는 부분도 일부 생각하고 있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에너지 단에서 하나솔루션이 지금 연속적인 급등 이후에 조정을 좀 보이는데요. 5일과 10일 이평선 사이 정도 그리고 강하게 거래가 터지면서 돌파를 했던 42,000원과 4만원 사이가 저는 일단 1차적으로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될 구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을 손절의 기준을 잡겠다라고 본다면요 절대 깨지 말아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39,500원을 절대 깨면 안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조정을 받았을 때 내가 4만원 초반에 샀다. 그러면 손절 기준이 명확해져요. 49,500원 깨면 그냥 일단 손절하고 올라오면 다시 보겠다. 뭐 이런 관점에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쪽은 기준이 좀 명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 기준에서 이제 결국 시장에 올라가게 되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ETF의 수급 유입, 즉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유입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시장을 판단해야 될 부분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이틀만 하면 시장이 또 쉬는 날이네요. 남은 이틀 시장 대응 잘 하셔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